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또 중국에서 신형 돼지 독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창궐된 배경과 그리고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팬데믹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전염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따져보는 거죠. 뉴스를 따져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신형 돼지 독감이 발견이 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은 돼지와 돼지 간의 감염은 쉽게 된다. 대신에 사람과 돼지 간의 감염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변형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는 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에 돼지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은 사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돼지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만큼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본다면은 당연히 백신이나 감염된 이후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실 거고 1차적으로는 돼지선에서 커트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돼지 방역과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맞는 백신 이 두 가지가 유효합니다. 근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방역은 항상 해야 되는 건데 필수인 건데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백강산업, 백강소재 같은 거, 고려시멘트 같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석회로 해가지고 방역 확대 수혜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생석회. 그것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백신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 목살도 잘 챙겨 먹잖아요. 근데 돼지가 백신을 맞게 되면은 목에다가 맞습니다. 항생제가 완벽하게 흡수가 안 되면은 그 항생제, 백신이 덩어리지게 되는 거죠. 앙금처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돼지 목에 이제 목살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한쪽에 항생제 덩어리가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말들이 많잖아요, 예전부터. 돼지 목살은 먹는 거 아니다. 항생제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 상황 자체로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똑같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테마는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일단은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것. 중국에서도 돼지고기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돼지 농가가 많지만 이번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산 돼지고기를 수입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처리를 하느냐. 사실상 그걸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인데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다면은 대체육. 한국도 돼지열병 때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랑 닭고기 쪽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국산 소고기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면에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돼지고기 쪽으로 돼지고기 대신에 닭고기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됐고 그리고 플러스로 수입산 소고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뭐예요? 광우병 때 관련주로 엮였었던 한일사료가 이제 수입 소고기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됐었죠. 물론 대장주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대장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육개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체리브로나 마이니커 FNG 같은 것이 주목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돼지고기 구멍이 난다라고 하면은 남미산 돼지고기나 아니면은 미국산,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에 엄청나게 쏠림이 생기게 되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돼지고기 수출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그 부족한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국내 돼지 고기 육가공, 가공육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로서만 연결이 된다. 닭고기 업체들도 해외 수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테마로서만 형성이 된다. 실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1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방역과 동물 백신 그리고 2단계는
대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예요? 닭고기나 아니면 수입산 소고기 이런 거겠죠.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가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더 이상 반영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차 파동이랑 2차 파동까지만 나왔습니다. 1차 파동 때에는 이제 백신 위주로 먼저 움직였었고 2차 파동 때에는 이제 닭고기 위주로 해서 움직였었죠. 관련주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작년 차트 보면 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주목받았었던 게 이제 체시스 그리고 이글벳 뭐예요? 다 백신 관련주잖아요. 동물 백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개그맨 펜벤다줄 이슈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탄 거지. 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가지고 큰 파동이 두 개가 나왔다. 그리고 이글벳 이것도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대한유팜 아니면 중앙백신이 이쪽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글벳이랑 체시스 위주로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아예 솔리미에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정다운 살짝 그리고 이게 이제 백강소재죠. 이름 바뀐 백강소재 생석회 방역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왔었고 고려시멘트도 시세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좀 약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강 쪽으로 완전히 쏠렸었죠.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도 쏠림이 있었습니다. 네, 우성사료가 크게 움직였었고 한일사료는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입산 소고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었고 대장은 이제 제가 추천했었던 체리브로 그리고 마니커 FNG 마니커 FNG는 여기 있죠. 상장하고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마니커 하림은 좀 마니커보단 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가 이제 마니커 계열사의 지주사죠. 머리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본다라면은 동우 팜프 테이블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뭐 가장 강했던 거는 뭐 체리브로 마니커 FNG 이런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고 이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는 시중에 있는 많은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얕아요, 얕아.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시도 백신이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돼봤자 말씀드렸던 대로 돼지고기 목살에 항생제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 남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중국 전역에 걸친 건 아니지만 때일은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부 지역에 물이 풀리는 산샤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9년에 지을 때 이때는 멀쩡했는데 부실 공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여기 꾸불꾸불한 거 보이시죠?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낮은 확률로 중국에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난리 피해는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축 농가들이 더 크게 피해를 입으면서 더 많은 가축 농가들이 물난리에 휩쓸리게 되면서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어서 2019년에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보다 더 크게 번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것 현재 중국 남부가 대폭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일어났고 현재는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전염병이 유행한다라는 겁니다. 가축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도 같이 돈다라는 것이죠.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항상 중국 쪽에서 전염병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제역까지도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입는 농가가 돼지 농가뿐만 아니라 육개 농가 그리고 기타 등등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대체육, 수입육에 대한 필요성과 국내 증시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나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대륙이 대륙다워요. 벌써 이재민이 1200만 명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경기도 인구들이 다 재난민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대홍수죠. 이로 인해서 돼지독감, 신형 돼지독감이 나오고 있고 사람까지 감염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요약은 2019년에 나타났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2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 중간에 포함시켜 놨었죠. 확인해 주시고 같이 해보실 분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